이슈K 시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청정 지역으로 알려진 전북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조우성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치사율이 무려 100%라고 알려졌는데요. 어떤 병입니까?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프리카 풍토병입니다. 그래서 돼지하고 집돼지만 걸리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요. 고병원성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내에는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2007년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조지아를 거쳐서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아시아를 통해서 이제 들어왔고요. 우리나라는 2019년 9월 최초에 발생을 했고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 전라북도에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바이러스 좀 큰 특징은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하고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환경 저항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경우에는 냉동고기에서 한 3년 살고요. 그 사도시 토양에서도 한 3개월 정도 감염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알 수 있듯이 겨울에 발생을 많이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겨울에는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바이러스가 잘 보존되는 문제 때문에 이제 훨씬 더 겨울철이 취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그동안 강원이나 경기 북부 같은 접경 지역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 만큼 이번 전북에서 발병한 게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거든요. 이번 고창 농가의 발병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방역 당국도 이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크게 멧돼지에 의한 전파와 나머지 차량이나 뭐 사람 이런 것들 이제 다른 기계적 전파가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주로 북한과 접경에 되어 있는 멧돼지와 그 주변의 농장에서 감염됐던 패턴이 이제 주를 이뤄왔습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전북도 멧돼지가 음성인 지역이어서 그런 전파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와서 발병을 했고요. 아직 그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바이러스 특성 자체가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이러스하고 유사해서 기존에 지금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 발생했던 멧돼지의 바이러스와 좀 다르다는 게 현재까지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이유로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들어왔을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또 발병을 했다면 빠르게 발견해서 대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농가에서 다른 질병과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징후가 있을까요?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처럼 열병입니다. 그래서 고열이 나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출혈성 질병이기 때문에 이게 피부가 이렇게 멍들고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병변이 나타나긴 하는데 문제는 이게 특이 병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돈장에서 일반적으로 고열은 쉽게 일어나고요. 거기에 더해서 소화기 질환 그 증상과 폐렴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일반 양돈장에서 다른 병원체에 의해서 폐렴과 장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라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열심히 들여다보시고 열나고 이제 그런 돼지가 있으면 신속히 신고를 해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돼지 사육 농가에서 보다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하필 다음 주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지역 간 이동이 급증하는 이 시기에 더욱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이상 확산을 막기 위해 저희가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농장 자체에 지금 방역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방역 절차를 어떻게 잘 수행하느냐, 그러니까 실효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번에 또 명절 관련해서는 이제 이동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일부러 양돈장이나 주변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 방문하게 되는 경우나 주변을 가게 되는 경우는 꼭 그 오염되지 않도록 그 방역 절차를 준수하시고 이제 그런 방역 농장 내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욱 연휴 때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는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장기 대책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전남, 전북에 거쳐서 이제 경남까지 발생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다 발생 지역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양돈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장 밖에 바이러스가 언제든 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그 바이러스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으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그 바이러스가 돼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지금 방역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좀 잘 들여다보시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신고를 해 주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좀 늦게 전파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있어서 오히려 잘 못 알아채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차단 방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좀 다른 거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잘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시거나 들으셔서 그걸 좀 잘 이행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는 게 현재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